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괜찮다. 아파트니까 괜찮다. 서울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2022년 전세 사기 터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빌라니까 괜찮다. 신축이니까 괜찮다.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줬으니까 괜찮다. 더 충격적인 건요. 지금 그 보증을 서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파산 직전이라는 겁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이 3조 5천억 원. 문제는 이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전망이라고 믿었던 곳이 무너지면 그 아래 있던 수백만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2026년 대한민국 전세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전세 시장에 왜 세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터지는지. 둘째, 이게 우리 보증금과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2026년 전세 시장의 위험 신호를 읽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복잡한 부동산 용어들, 오늘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전세 시장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전세 가격은 서울이 4.7%, 수도권이 3.8%, 전국이 2.8%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 전망은요? 전국 기준 0.8%예요. 전세 상승률의 6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보통 집값이 오르면 전세도 따라 오르고 집값이 내리면 전세도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은 거의 그대로인데 전세만 혼자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 타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롤러코스터는 1시간에 딱 10명만 태워요. 어떻게 될까요? 줄이 점점 길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지금 전세 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전세 매물이 너무 없어요. 수요는 100인데 공급은 10인 상황. 당연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5억짜리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2년 뒤 재계약 때 4.7% 오르면 약 2,350만 원을 더 내셔야 해. 2년 더 지나면 또 오르겠죠? 4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요?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그 회사가 돈이 없다면요? 2026년 전세 시장에는 지금 3개의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절벽, 두 번째는 허그 재정 파탄, 세 번째는 갭투자 만기 도래. 이 3개가 2026년에 동시에 터질 수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한테 갚아준 돈, 대위변제액이라고 하는데요. 3조 5,444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강남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대략 25억 원 정도 해요. 3조 5천억이면 이런 아파트를 1,400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허그가 1년 만에 대신 갚아준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그가 대신 갚아주면 원래는 그 집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아내야 해요. 그런데 경매로 넘겨봤자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은행 대출 같은 게 꽉 차 있어요. 허그한테 돌아올 몫이 거의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빚쟁이한테 쫓겨서 여러분이 대신 1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근데 그 친구 재산을 팔아봤더니 이미 다른 빚이 200만 원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돌아올 돈은 0원인 거예요. 이런 일이 3조 5천억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허그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보증 배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인데 신용카드 한도가 3천만 원이면 월급의 10배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허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 이 한도가 60배였어요. 그런데 위기가 터지니까 정부가 70배로 올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90배까지 올렸어요. 월급 300만 원인 사람한테 카드 한도를 1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올려준 격이에요. 한도를 올렸으니 괜찮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손실이 너무 빨리 쌓이고 있어서 이 올린 한도마저 2026년에는 바닥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만약 허그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보증 발급이 중단돼요. 새로운 전세보증보험을 아예 못 드는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대부분은 허그 보증서가 있어야 나와요. 허그가 멈추면 전세대출이 멈추고, 전세대출이 멈추면 새 세입자가 못 들어와요.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연쇄 부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허그라는 안전망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공급 절벽입니다.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래서 2026년에 입주할 아파트는 2023년이나 2024년에 착공한 아파트들이에요. 문제는 2023년과 2024년의 착공이 역대급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금리가 확 올랐거든요. 건설사들이 PF 대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설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착공 자체를 포기한 곳이 많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물이 나오려면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정수장이 물 보내는 걸 확 줄여버린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26년 전세 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3년 전에 착공이 줄었으니까 지금 입주할 집이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전세를 구해도 매물이 없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상황이 더 극명해요. 서울은 전세가 4.7% 오르는데 지방은 1.7%만 올라요. 어떤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서울이랑 지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서울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데 집은 안 지어지니까 가격이 폭등해요. 반면 지방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예전에 지어놓은 집은 남아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초양극화라고 불러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나라에서는 전세 가뭄이고 지방이라는 나라에서는 전세 홍수예요. 같은 전세인데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문제는 서울에 전세 가뭄이 들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밀려나고 수도권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인, 공급 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허그, 재정 파탄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허그가 뭘 하는 곳이냐면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허그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허그가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2022년부터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폭증했어요. 이 사람들이 허그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허그 입장에서는 갑자기 청구가 쏟아진 거죠. 비유하자면 화재보험 회사라고 생각해보세요. 평소에는 1년에 불이 10건 정도 나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해에 1000건이 난 거예요. 보험금을 100배 더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허그도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채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빚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 테니 지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허그는 AAA 등급,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등급의 공기업이에요.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채권을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허그가 진짜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2024년에는 7천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이 금융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도 했어요. 허그가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 허그가 정말 보증 발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세 시장은 허그라는 기둥 중 하나로 겨우 서 있는 건물이에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요. 새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세 계약 자체가 안 돼요. 기존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까 파산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헐값에 팔리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돌려받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만 건이 동시에 터지면요? 그게 바로 2026년에 우려되는 시나리오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원인은 공급 절벽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두 번째 원인은 허그 재정 파탄으로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원인이 더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2024년 갭투자의 만기 도래입니다. 갭투자가 뭔지 먼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에요. 그러면 2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전세 세입자한테 8억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집값과 전세가의 차이, 갭만 가지고 집을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해요. 2024년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 갭투자가 다시 유행했어요.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른바 상급지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 이상이 갭투자였다는 통계도 있어요. 갭투자가 왜 위험하냐면요, 이건 본질적으로 돌려막기 게임이에요.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2년 뒤에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서 갚아요. 또 2년 뒤에 또 다른 친구한테 빌려서 갚아요. 이렇게 계속 돌려막는 거예요. 갭투자가 딱 이거예요. 전세 세입자한테 8억을 받았어요. 2년 뒤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8억을 돌려줘야 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새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받은 8억으로 갚는 거예요. 문제는 새 세입자가 8억을 안 내겠다고 하면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2년 전에는 전세가가 8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으로 떨어졌어요. 새 세입자는 7억밖에 안 내요. 그러면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줄 1억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역정세라고 해요. 2024년의 고점에서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전세 계약 만기가 2026년에 한꺼번에 돌아와요. 만약 그때 전세가가 지금보다 떨어져 있거나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요,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특히 위험한 건 빌라나 오피스텔에 갭 투자를 한 경우예요. 아파트는 그래도 수요가 있어요. 새 세입자를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는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아예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2026년에는 빌라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빌라에 갭 투자한 집주인들은 새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서민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입니다. 비아파트가 뭐냐면요, 아파트가 아닌 주거 형태를 말해요. 빌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같은 거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아파트보다 전세금이 싸니까요. 그런데 이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2020년 이후로 빌라 신규 건설이 거의 멈췄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많이 터졌거든요. 건설사들도 빌라 지으면 안 팔리니까 안 짓고, 세입자들도 빌라 전세는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비아파트는 원래 완충제 역할을 했어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면 국도로 빠지잖아요. 아파트 전세가 너무 비싸면 빌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도마저 폐쇄된 상황이, 고속도로 하나로 모든 차가 다녀야 하는 거죠. 당연히 더 막히겠죠? 아파트 전세가가 폭등해도 빌라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아파트 전세를 구하거나 아예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허그도 이제 B아파트에 대한 보증을 점점 거부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을 해준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빌라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서 보증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보증이 거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져요. 전세 수요가 0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은 전세를 놓지 못하니까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고 파산하는 경우도 생겨요. 2026년에는 안전한 아파트와 위험한 B아파트로 시장이 완전히 쪼개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보증이 되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폭등하고 보증이 안 되는 빌라는 슬럼화된다는 거예요. 슬럼화가 뭐냐면요. 관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고 집값이 폭락하고 동네 전체가 낙후되는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 가고 빌라는 무서워서 못 가고 월세로 가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고 2026년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여기까지가 4가지 원인이었습니다. 공급 절벽, 허그 재정 파탄, 갭 투자 만기, B아파트 붕괴. 이 4가지가 2026년에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전세 시스템의 위기는 처음이 아니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때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부가 빠르게 금리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풀어서 위기를 넘겼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금리를 마음대로 낮출 수 없어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하거든요. 대출 규제도 풀기 어려워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전에 썼던 카드를 지금은 쓸 수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비교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어요. 물론 한국의 전세 시스템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지만요.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도 사실상 부동산 담보대출 시스템이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도 일본의 버블 붕괴도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경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러다 터진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전세 시장도 경고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허그의 재정위기, 갭 투자의 급증, B아파트 시장의 붕괴.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는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가혹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정부와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확대예요. 실버스테이나 뉴스테이 같은 거요. 이게 뭐냐면 개인 집주인이 아니라 전문 기업이나 리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거예요. 기업이 운영하니까 보증금 떼먹을 위험이 거의 없어요. 시세의 95% 수준으로 임대료가 정해지고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요. 두 번째는 허그, 든든 전세주택이에요. 허그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직접 사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예요.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어요. 안전하고 저렴한 전세에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제도적 해결책이 2026년에 바로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에 허그나 SGI 서울보증,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물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전세가율 70% 이하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뭐냐면요.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에요.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가 7억이면
전세가율이 70%예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깡통전세 위험이 적어요. 세 번째,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허그에서 만든 앱인데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다른 집에 새놓은 이력, 사고 이력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비아파트 전세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지금 위험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꼭 비아파트에 들어가셔야 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니까 날릴 돈도 적잖아요. 다섯 번째, 특약을 꼭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계점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이 숫자들을 모니터링 하시면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표, 허그 보증 배수. 현재 90배 한도인데요. 이게 85배를 넘어서면 경계, 90배에 근접하면 비상이에요. 뉴스에서 허그 관련 기사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표, 서울 전세 수급 지수. 100 이상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예요. 120을 넘으면 매물 품귀 경고예요. 세 번째 지표, 역전세 발생 건수. 이게 갑자기 늘어나면 갭투자 만기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신호예요. 네 번째 지표, 전세대출 금리. 금리가 오르면 전세 수요가 줄고 역전세 위험이 커져요. 이 네 가지 지표를 분기별로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위험 신호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2026년 전세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월세나 매매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전세 시장의 세 가지 시한폭탄, 공급절벽, 허그, 재정위기, 갭투자 만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경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괜찮다. 아파트니까 괜찮다. 서울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2022년 전세 사기 터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빌라니까 괜찮다. 신축이니까 괜찮다.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줬으니까 괜찮다. 더 충격적인 건요, 지금 그 보증을 서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파산 직전이라는 겁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이 3조 5천억 원. 문제는 이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전망이라고 믿었던 곳이 무너지면 그 아래 있던 수백만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2026년 대한민국 전세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2026년 전세 시장에 왜 세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터지는지. 둘째, 이게 우리 보증금과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2026년 전세 시장의 위험 신호를 읽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복잡한 부동산 용어들, 오늘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전세 시장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전세 가격은 서울이 4.7%, 수도권이 3.8%, 전국이 2.8%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 전망은요, 전국 기준 0.8%예요. 전세 상승률의 6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보통 집값이 오르면 전세도 따라 오르고 집값이 내리면 전세도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은 거의 그대로인데 전세만 혼자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 타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롤러코스터는 1시간에 딱 10명만 태워요. 어떻게 될까요? 줄이 점점 길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지금 전세 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전세 매물이 너무 없어요. 수요는 100인데 공급은 10인 상황. 당연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5억짜리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2년 뒤 재계약 때 4.7% 오르면 약 2,350만 원을 더 내셔야 해. 2년 더 지나면 또 오르겠죠? 4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요?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그 회사가 돈이 없다면요? 2026년 전세 시장에는 지금 3개의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절벽, 두 번째는 허그 재정 파탄, 세 번째는 갭투자 만기 도래. 이 3개가 2026년에 동시에 터질 수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한테 갚아준 돈, 대위변제액이라고 하는데요. 3조 5,444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강남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대략 25억 원 정도 해요. 3조 5천억이면 이런 아파트를 1,400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허그가 1년 만에 대신 갚아준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그가 대신 갚아주면 원래는 그 집을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아내야 해요. 그런데 경매로 넘겨봤자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은행 대출 같은 게 꽉 차 있어요. 허그한테 돌아올 몫이 거의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빚쟁이한테 쫓겨서 여러분이 대신 1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근데 그 친구 재산을 팔아봤더니 이미 다른 빚이 200만 원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돌아올 돈은 0원인 거예요. 이런 일이 3조 5천억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허그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보증 배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인데 신용카드 한도가 3천만 원이면 월급의 10배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허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 이 한도가 60배였어요. 그런데 위기가 터지니까 정부가 70배로 올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90배까지 올렸어요. 월급 300만 원인 사람한테 카드 한도를 1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올려준 격이에요. 한도를 올렸으니 괜찮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손실이 너무 빨리 쌓이고 있어서 이 올린 한도마저 2026년에는 바닥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만약 허그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보증 발급이 중단돼요. 새로운 전세보증보험을 아예 못 드는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대부분은 허그 보증서가 있어야 나와요. 허그가 멈추면 전세대출이 멈추고 전세대출이 멈추면 새 세입자가 못 들어와요.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연쇄 부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허그라는 안전망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공급 절벽입니다.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래서 2026년에 입주할 아파트는 2023년이나 2024년에 착공한 아파트들이에요. 문제는 2023년과 2024년의 착공이 역대급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금리가 확 올랐거든요. 건설사들이 PF 대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설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착공 자체를 포기한 곳이 많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물이 나오려면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3년 전에 정수장이 물 보내는 걸 확 줄여버린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26년 전세 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3년 전에 착공이 줄었으니까 지금 입주할 집이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전세를 구해도 매물이 없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상황이 더 극명해요. 서울은 전세가 4.7% 오르는데 지방은 1.7%만 올라요. 어떤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서울이랑 지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서울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데 집은 안 지어지니까 가격이 폭등해요. 반면 지방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예전에 지어놓은 집은 남아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초양극화라고 불러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나라에서는 전세 가뭄이고 지방이라는 나라에서는 전세 홍수예요. 같은 전세인데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문제는 서울에 전세 가뭄이 들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밀려나고 수도권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인, 공급 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허그, 재정 파탄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허그가 뭘 하는 곳이냐면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허그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허그가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2022년부터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폭증했어요. 이 사람들이 허그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허그 입장에서는 갑자기 청구가 쏟아진 거죠. 비유하자면 화재보험 회사라고 생각해보세요. 평소에는 1년에 불이 10건 정도 나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해에 1000건이 난 거예요. 보험금을 100배 더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허그도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채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빚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 테니 지금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허그는 AAA 등급,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등급의 공기업이에요.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채권을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허그가 진짜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2024년에는 7천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이 금융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도 했어요. 허그가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 허그가 정말 보증 발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세 시장은 허그라는 기둥 하나로 겨우 서 있는 건물이에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요. 새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세 계약 자체가 안 돼요. 기존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까 파산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요. 경매로 넘어간 집은 헐값에 팔리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돌려받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만 건이 동시에 터지면요? 그게 바로 2026년에 우려되는 시나리오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원인은 공급 절벽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두 번째 원인은 허그 재정 파탄으로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원인이 더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2024년 갭투자의 만기 도래입니다. 갭투자가 뭔지 먼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에요. 그러면 2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전세 세입자한테 8억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집값과 전세가의 차이, 갭만 가지고 집을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해요. 2024년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 갭투자가 다시 유행했어요.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른바 상급지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 이상이 갭투자였다는 통계도 있어요. 갭투자가 왜 위험하냐면요. 이건 본질적으로 돌려막기 게임이에요.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2년 뒤에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서 갚아요. 또 2년 뒤에 또 다른 친구한테 빌려서 갚아요. 이렇게 계속 돌려막는 거예요. 갭투자가 딱 이거예요. 전세 세입자한테 8억을 받았어요.
2년 뒤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8억을 돌려줘야 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새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받은 8억으로 갚는 거예요. 문제는 새 세입자가 8억을 안 내겠다고 하면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2년 전에는 전세가가 8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으로 떨어졌어요. 새 세입자는 7억밖에 안 내요. 그러면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줄 1억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역정세라고 해요. 2024년의 고점에서 갭 투자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전세 계약 만기가 2026년에 한꺼번에 돌아와요. 만약 그때 전세가가 지금보다 떨어져 있거나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요.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특히 위험한 건 빌라나 오피스텔에 갭 투자를 한 경우예요. 아파트는 그래도 수요가 있어요. 새 세입자를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는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아예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2026년에는 빌라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빌라에 갭 투자한 집주인들은 새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서민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입니다. 비아파트가 뭐냐면요. 아파트가 아닌 주거 형태를 말해요. 빌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같은 거요.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아파트보다 전세금이 싸니까요. 그런데 이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2020년 이후로 빌라 신규 건설이 거의 멈췄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많이 터졌거든요. 건설사들도 빌라 지으면 안 팔리니까 안 짓고 세입자들도 빌라 전세는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비아파트는 원래 완충제 역할을 했어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면 국도로 빠지잖아요. 아파트 전세가 너무 비싸면 빌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도마저 폐쇄된 상황이 고속도로 하나로 모든 차가 다녀야 하는 거죠. 당연히 더 막히겠죠? 아파트 전세가가 폭등해도 빌라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아파트 전세를 구하거나 아예 월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허그도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을 점점 거부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을 해준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빌라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서 보증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보증이 거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져요. 전세 수요가 0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은 전세를 놓지 못하니까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고 파산하는 경우도 생겨요. 2026년에는 안전한 아파트와 위험한 비아파트로 시장이 완전히 쪼개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보증이 되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폭등하고 보증이 안 되는 빌라는 슬럼화된다는 거예요. 슬럼화가 뭐냐면요. 관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고 집값이 폭락하고 동네 전체가 낙후되는 거예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못 가고 빌라는 무서워서 못 가고 월세로 가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고 2026년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여기까지가 4가지 원인이었습니다. 공급 절벽, 허그 재정 파탄, 갭 투자 만기, 비아파트 붕괴. 이 4가지가 2026년에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전세 시스템의 위기는 처음이 아니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때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부가 빠르게 금리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풀어서 위기를 넘겼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금리를 마음대로 낮출 수 없어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하거든요. 대출 규제도 풀기 어려워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전에 썼던 카드를 지금은 쓸 수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비교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어요.
물론 한국의 전세 시스템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지만요.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도 사실상 부동산 담보대출 시스템이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도, 일본의 버블 붕괴도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경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러다 터진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전세 시장도 경고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허그의 재정위기, 갭투자의 급증,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는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가혹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정부와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확대예요. 실버스테이나 뉴스테이 같은 거요. 이게 뭐냐면 개인 집주인이 아니라 전문 기업이나 리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거예요. 기업이 운영하니까 보증금 떼먹을 위험이 거의 없어요. 시세의 95% 수준으로 임대료가 정해지고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요. 두 번째는 허그, 든든 전세주택이에요. 허그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직접 사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예요.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어요. 안전하고 저렴한 전세에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제도적 해결책이 2026년에 바로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에 허그나 SGI 서울보증,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물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증보험이 안 되는 물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전세가율 70% 이하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뭐냐면요. 집값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에요.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가 7억이면 전세가율이 70%예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깡통전세 위험이 적어요. 세 번째,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허그에서 만든 앱인데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다른 집에 새놓은 이력, 사고 이력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비아파트 전세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지금 위험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꼭 비아파트에 들어가셔야 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고려해 보시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니까 날릴 돈도 적잖아요. 다섯 번째, 특약을 꼭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계점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이 숫자들을 모니터링 하시면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표, 허그 보증 배수. 현재 90배 한도인데요. 이게 85배를 넘어서면 경계, 90배에 근접하면 비상이에요. 뉴스에서 허그 관련 기사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표, 서울 전세 수급 지수. 100 이상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예요. 120을 넘으면 매물 품귀 경고예요. 세 번째 지표, 역전세 발생 건수. 이게 갑자기 늘어나면 갭투자 만기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신호예요. 네 번째 지표, 전세 대출 금리. 금리가 오르면 전세 수요가 줄고 역전세 위험이 커져요. 이 네 가지 지표를 분기별로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위험 신호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2026년 전세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월세나 매매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전세 시장의 세 가지 시한폭탄, 공급절벽, 허그, 재정위기, 갭투자 만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경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